배 대표님,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6월 말 7월 초에 전당대회가 있고 그 이전에 이제 원내대표가 9일 날 선출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좀 뒤로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고 모양새입니다. 네. 네, 모양새이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선언한 사람이 한 두어 분 되더라고요. 예. 또 추경호 의원도 예. 또 출마를 곧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한 4명 정도 됩니다. 네. 성일종, 이종배, 네. 그리고 송석준, 네. 추경호까지입니다. 한 4파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돼서 일단 국민의힘은 좀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뭐 총선 이후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느끼고 특히 중진들이 몸을 너무 사려갖고 비겁한 맞습니다. 중진들이라 이런 말까지 예. 나왔지 않습니까? 비겁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관리형 비대위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혁신을 하겠다. 그럼요. 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집을 나간 집토끼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거기에다 주마 가편을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이 끝난 뒤 바로 11일 날 사퇴를 하고 직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도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3일 날 선거 때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혁 사무총장과 당 사무처의 당직자들이죠. 예. 한 20여 명과 중식당에서 만찬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정치 활동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또 정확히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선거 때 고생했던 당직자들이기 때문에 사무총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배준영 인천에서 살아 돌아온 배준영 재선에 배준영 의원이 이제 사무총장이 임명이 된 상태인데 윤재욱 대행 체제에서 뭐 이제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총선 때에 고생했던 사람들을 다독인다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배 띄우기가 아니냐. 이른바 장동혁 전 사무총장도 지금 총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조금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사무총장이 뭐 한 게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금 대통령하고는 오찬을 걷어차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당직자들하고 또 본인의 신복처럼 돼 있는 장동혁 전 사무총장하고는 또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조금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한 거 아닌가.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높은 지지율이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상당히 지금 껄끄럽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직자들과의 만찬에서는 종종 보자, 정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같이 고생한 인사죠, 사람들이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교류를 하자. 나는 지금 시간이 많아서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보내준 선물,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물론 뭐 당직자들이니까 사무처에 고생했다고 격려도 하지만 그래도 같이 자주 보자.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을 그때는 건강을 이유로 해서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선거 여독이랄까 이것도 이제 많이 빠지고 회복이 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오찬도 머지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석 비서실장이 아마 노력을 지금 많이 물밑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그런 중재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전위원장이. 머지않아서 네네. 머지않아서 오찬도 성사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선 뭐 오찬부터가 성사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찬이든 만찬이든 간에 뭐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술을 안 마시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뭐 오찬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저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지금 이런 행보들도 다 보도돼서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어요. 그래서 없죠. 저는 먼저 본인이 대통령한테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저는 둘째 치고 전화를 해서 지난번에는 아니, 이미 대통령이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정말 못 뵀는데 5월 중에 시간이 날 때 용산 대통령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오해를 사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총선 결과로 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층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럼. 한동훈 저 새끼 이 새끼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인식 속에서 동훈아 간절히 와 힘들었는데 저녁 한번 먹자 이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그게 대통령으로서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으로의 정치 행보 이전에 제일 급선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하십시오. 전화를 해서 언제 시간이 괜찮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전화 받고서 윤석열 대통령 한 전 위원장이 오찬과 만남을 요청했는데 걷어차버리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묵묵부답이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을 만나야 자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사석에서는 형님이지 않습니까? 예. 형님, 지난번에 참 제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 그랬습니다. 좀 죄송하고 기대에 더 부응했으면 좋을 텐데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나 고생했는데 참 잘 안 됐다. 뭐 어떡하겠냐. 내 잘못이 더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한 전 위원장이 내가 그럼 앞으로 미래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되겠다. 아니다. 내가 정말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선을 긋고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권에서 대통령과 선 긋고 다른 길을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두 분은 20년이 넘는 그런 인연을 가진 분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을 끊고 딴 길을 간다 했을 때 그 지지층이라든가 국민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자, 호 박사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없다면 빨리 등장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음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저는 전당대회에 조기 등판할 수도 있다. 왜? 바로 그렇죠. 윤 대통령과 이제 호흡하면서 당을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장악해 해서 나선 여당으로서의 또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면 더 늦게 등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2026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때는 사실은 대통령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그때는 집권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야 되고 만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김은국 가수 내가 선거 때 그렇게 그렇죠. 고생했는데 한동훈 뭐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전화 한 통 없더라. 서운함 그런데 드셨죠.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은국 같은 전화 안 하는데 왜 윤 대통령한테는 전화를 못할 이유가 없죠. 물론 뭐 윤 대통령은 직접 안 하더라도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라 아주 노련한 국회 부의장에다 그럼요. 호소까지 하는 분이 있고 이분이 그럼요. 또 과거에도 MB와 박근혜 얼마나 아이고. 사이가 나빴습니까? 그걸 중재해가지고 결국은 정권 재창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주례회동 만들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잘하는 사람이 정진석이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설이라고 보지만 예, 조기에 뭐 비대위원들하고 오찬을 해도 좋고 맞습니다. 또 나중에 두 분이 관저에서 예. 또 만찬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틀을 만들어야 꽁할 하고요. 이유가 없습니다. 예. 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이랄까 이런 또 국민들의
지지는 견고하다는 게 여론조사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빠지긴 좀 빠졌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거 보면 자기 당대표감으로 한동훈 44.7이에요. 예. 나경원 18.9, 안철수 9.4, 유승민 5.1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압도적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자기 대선 주자 한길 리서치 조사한 거 보면은 22.7%가 한동훈이고 1위고 나머지 다 합쳐봤자 이 정도뿐이 안 되고 예. 없다가 2위예요. 21.1. 예. 한동훈에는 없다가 2위라니까. 보수 쪽에서. 예. 그리고 미디어 리서치가 29, 30일 조사한 자기 대권 주자 선호도 한동훈 20.4, 홍준표 11.2, 원희룡 7.0, 오세훈 6.8, 안철수 3.8, 나경원 2.0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6%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인 맞습니다. 뭐 당권 주자로든 대선 주자로든 대선 주자로든 그렇게 지금 지지를 확고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이 전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확고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기 3년이나 남았는데 망해버리면 앞으로 지방선거도 그렇고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관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경쟁자들이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바로 만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윤홍연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주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것이 홍준표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도 마음속으로는 견제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그러니까 빨리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라. 왜? 지난번에 오찬 제안은 대통령이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그것도 차별했지 않습니까? 이번엔 전화를 해서 아까 고 박사님 말씀대로 정진석 실장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많이 건강이 회복이 그러니까요. 됐으니까 지난번에 참 대통령께서 그렇게 했는데 건강 때문에 못해서 그렇죠. 제가 죄송하다 예. 결례를 했다. 그러나 이제 그럼요. 시간이 일정이 되는 대로 조기에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러면 되는 거죠. 거기서 알아서들 실무진들이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정을. 지금은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세력화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요. 그거는 이제 이런 몸풀기고 뭐고 이 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난 갈등 해소가 선결이 되고 그게 전제가 돼야지만 그래서 본인이 영입한 인재들 그리고 낙선한 그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좀 가깝게 이렇게 만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유난 갈등이 해소돼야 마음 편하게 나오지 그러면 안 나옵니다. 여권 쪽에서는. 그걸 알아야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아직까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는 지난 총선 때도 지켜봤지만 우리가 얼마나 조언을 많이 했습니까? 그게 다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건 아직까지 잠재된 역량은 상당히 있지만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또 이런 고 박사님이나 우리 고영신 TV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노련한 그런 분석 의견들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세력화 이렇게 몸풀기를 한다는 소문이 나는 것은 결국 전대를 앞두고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들 가운데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과연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 뭐 심평 변호사 같은 분은 거의 100%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경률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제로다, 0%다. 아주 의견이 이렇게 두 사람은 빼시죠.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본인이 얘기한 것은 시간을 갖고 성찰하고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나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자숙을 하고. 왜냐하면 나오는 순간 엄청나게 또 소용돌이가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총선 책임론도 있을 테고 또 그냥 이재명 대표하고 이조 심판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더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자신의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머리로 접근하지
가슴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훈련도 준비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먼저 만나라. 저는 빨리 한 전 위원장에게 조언합니다. 빨리 정진석 비서실장도 전화번호 알고 있죠?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대통령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알려드려요. 하여튼 빨리 전화를 하십시오. 아마 그런 부분은 한 전 위원장도 충분히 생각을 할 건데 예. 과연 전대에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도 이 정치인들 보면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크죠. 네. 그래가지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은 예. 아주 불안해요. 특히 유명한 정치인일수록 제가 쭉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고 말고는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언론에 나오는 게 최고라는 거야. 아니 고 박사님 다른 사람 말고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대선 패배했는데 바로 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 배치 달고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 되고 지금 또 8월 말이도 언제 있을지 모를 민주당 전당대회에 유력해요. 다시 당대표가 그러면 이거 정말 우리가 놀랄 놓지 않게 역대 최장수 당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임기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또 주변에서도 지금 이렇게 흩어진 보수의 중심축을 세울 사람은 한동훈 외에는 없다. 아까 여론조사를 그렇죠.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게임이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당대표 되더라도 과연 이 흩어진 민심, 국민의 지지층을 결속을 시키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변에서도 전대에 나가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도 얼마 전에 심평 변호사라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를 주변 의원들한테 요청했다니까 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비슷한 얘기도 안 했다 하면서도 예.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전대에 나갈 생각이 없다. 해버렸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예. 근데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어제 3일 날 당직자들과의 만찬에서도 당권 얘기는 전혀 아무런 말이 없었다. 왜 안 물어봤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한동훈 위원장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 그런 것 아닌가. 같아요. 좀 더 네. 추이를 좀 보겠다. 예. 이런 생각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대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최대 변수가 되고 지금 전당대에 나경원 당선자를 예. 비롯해서 한 5, 6명이 거론이 됩니다만은 한동훈 대 나머지 간에 뭐랄까 대결이 된다 그럴까 예. 한동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지루할 정도로 말씀드린 이유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서도 지금 자기 대선 후보로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근데 지금 당장 전당대회 룰이 어떻습니까? 당원 100%입니다. 예. 국민 여론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당원 100%라는 부분도 룰이 고쳐질지 여부도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어요. 저는 이 임기가 길어도 지금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는 뭘 하더라도 왜 대통령과의 관계가 없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대통령과 밀접되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고 한동훈이 윤석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면 저는 무조건 하고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본연의 그럼요. 정치 행로도 결정이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